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철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전국적인 혈액 부족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체열 과정이나 대면 접촉의 불안을 느껴 헌혈자가 크게 감소한 건데요. 지구촌교회가 혈액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한 헌혈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변현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헌혈자가 크게 감소하면서 빚어지고 있는 혈액 수급 위기. 지난달에는 혈액 보유량이 정부 추산 적정량인 5일분에서 2.81분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대국민 헌혈 참여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헌혈을 독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위태로운 혈액 수급 상황. 이러한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지구촌교회가 지난 26일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최성은 지구촌교회 담임 목사는 우리에게 보혈을 수혈해 주신 예수님처럼 사랑과 정성을 나누고 싶어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술하시는 환자분들이 피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게 그 보혈을 수혈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작은 사랑과 작은 정성이 남아 priceless,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우리들의 그 피를 조금이나마 이렇게 수혈했으면 좋겠다. 한마음 혈액원의 협조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철저한 예방 지침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입장 전 체온 체크와 마스크 착용 여부 검사를 비롯해 참여자 신상 정보를 기록하고 대기 간격도 2m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예방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된 뜻깊은 행사에 지구촌교회 교역자들을 비롯한 11개 복지재단 직원 120여 명이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원래 헌혈을 어릴 때 많이 하다가 최근에 안 했는데 좋은 취지 하는 것 같아서 오랜만에 참여했고요. 이런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서 되게 기분 좋습니다. 뜻깊은 일에 동참하게 되어서 기쁘고 같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에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응원을 하니까 좀 같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구촌교회는 이외에도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특별헌금 4억 원을 모금해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와 용인시의 취약계층과 대구 경북 지역의 한부모 가정 1,030곳, 미자립교회 200여 곳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또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침례신학대학교에 1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혀 지역 사회에서 교회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한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시채널 뉴스 변인준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성안교회가 지난 27일 지역교회 섬김 프로젝트를 개최하고 충전식 방역기와 손세정제를 전달했습니다. 장학봉 성안교회 담임 목사는 전달식에서 성안교회 방역팀은 교회와 성도들의 사업장 방역뿐만 아니라 지역교회들의 방역도 돕고 있다면서 이런 나눔과 사랑운동이 더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안교회는 이날 전달식에서 교회별로 충전식 방역기 1대와 손세정제 여러 개를 전달하고 지역교회 목사들을 위로하는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구세군 한국군국이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을 위한 내 마음을 담다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마스크를 선뜻 기부하는 익명의 기부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적 마스크 구매에 성공한 한 시민이 그중 일부를 자선 냄비에 기부하는가 하면 시민들은 마스크와 위생용품 외에도 현금 기부를 통해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한 쇼핑몰 창업 전문 업체에서는 다른 곳에 나눠 보내다 보니 적은 수량을 보내게 돼 죄송하다는 메시지와 함께 구세군에 손세정제 50개와 마스크 100개를 기부하는 등 골프 온라인 커뮤니티 등 기업과 단체의 참여도 줄을 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집계된 마스크와 모든 위생물품은 내 맘을 담다 캠페인 종료 후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에게 직접 전달될 예정입니다. 지난 29일 기준 현재 최소 22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서울 구로구 만민중앙교회 내에 여신도를 상습 성폭행에 구속된 교주 이재록의 만민중앙교회를 한국교회와 동일시해서 보면 안 된다는 이단 전문가들의 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용식 한국기독교이단 상담소 협회장은 이재록은 죽고 사는 권세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한다면서 만민중앙교회는 이재록을 신격화하고 그를 계시자나 대언자로 떠받드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5일에는 이재록의 출생지기도 한 전남 무안에서 만민중앙교회 20주년 행사에 확진자 3명을 포함해 신도 7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밝혀져 방역당국은 전남 지역 감염자와의 연관성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영향이 아직까지는 크지 않았던 인도였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국가 봉쇄령이 내려지면서 도시를 탈출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관련 소식 인도의 이윤식 박사와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님, 현재 인도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인도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인도의 의료 체계가 매우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전염이 확산되면 감당하기 힘들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22일 주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 국민의 이동 금지령을 내렸는데요. 전국 모든 교회들은 각자의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인도에서 팬데믹 가능성을 두고 매우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인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비교적 적은데 이에 대한 분석도 해볼 수 있을까요? 인도는 지난 3월 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3월 초에 이탈리아에서 단체 관광을 온 이탈리아 사람들 때문에 바이러스 전파가 시작되었는데요. 초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이 거의 없었던 것은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좋지 않아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과는 늘 국경 분쟁으로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가장 큰 경쟁국인데요. 그래서 인도 중국 간의 직항 노선이 많이 없고 일반인들의 관광이나 교류도 매우 적은 편입니다. 이런 이유로 초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이 매우 느리게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1년 12달 커리를 먹는데요. 커리가 소염, 진통, 항균, 항바이러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가지고 있던 이런 식습관 때문에 인도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강한 체질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정부가 선제적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가 봉쇄령도 내려졌다고요. 인도 정부는 24일 자정부터 21일간 전국 모든 지역에 통행 금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료진들과 필수 요원들의 이동을 제외하곤 모든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일간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중단되었는데요. 지금 거리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유령도시가 된 느낌입니다. 모든 공장과 사무실들도 문을 닫았는데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삼성의 스마트폰 공장도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국제선과 국내선의 항공기 이착륙이 금지된 상태이고요. 이로 말미암아 인도 경제의 추락을 막을 수가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대응을 확실하게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을 막고자 하는 모두의 정부의 의지가 단호하게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인도교회가 지난 주일 예배를 갖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요. 한 목사님은 가정을 돌보면서 큰 기쁨과 은혜가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을 일일이 기도하면서 인도 교회가 가정 중심의 교회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도 교회의 생명력이 가정 교회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주님의 교회에서 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예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인도도 생명력 있는 가정 예배가 잘 준비되고 진행되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도의 이윤식 박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최근 인도에서 기독교 박해 관련 보도가 계속 보고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성도 간의 교류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가 생명력을 잃지 않도록 더욱 기도해야 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비록 예배당이 아니더라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도 있는데요. 인도의 한 어린이 역시 기도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인도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Spandana loves her little brother Ajay, but sometimes he can be a little hard to handle. He's very mischievous. He starts fights, so his teachers complain to me. He gets punished at school and at home. Then I feel bad and cry because he is in trouble again. Spandana wanted to help her brother but didn't know how. Then at school, she started watching Superbook. In Superbook, I watched the test. Abraham prayed and relied on God. After that, I began praying to Jesus. I've been praying since then that my brother would do well in school and stop getting into so much trouble. Spandana says her prayers were answered when Ajay got a good grade on his next test. I prayed for my brother to get an A or B. When my family went for his parent-teacher meeting, teacher said my brother got a B. We don't fight much anymore, and he doesn't get in trouble at home or at school. Spandana says Jesus can answer any of her prayers. When I watched Superbook, I learned so much about Jesus. Thank you, CBN, for showing me Superbook. 북한 관련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몇 주째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하고 있어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예, 일요일 날 아침 6시에 단잠을 깨는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있었습니다. 네. 예, 230km를 날아가서 그 북한의 원산에서 한 동북 쪽에 알섬이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을 이제 타격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금년 들어서 4차례를 했고요. 8일 만에 다시 미사일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정말 우왕좌왕하는 이런 사태에 이런 탄도미사일 훈련을 주간 단위로 하는 나라는 아마 북한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원인은 한 2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실전 배치를 위한 어떤 군사적인 실험이죠. 네. 초대형 방사포라든가 단거리 미사일은 정확도가 중요한데 그 동해안 북부 쪽에 알섬이라는 섬을 놓고 내륙에서 한번 쏴보고 또 해안에서 한번 쏴봄으로써 얼마나 정확하게 탄착 지점에 떨어지는가를 실험함으로써 지난 연말에 전원회의 결정문에서 신형 무기의 배치를 서두른다는 김정은의 발언을 이제 현실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네. 일본에서 어제 좀 발칵 투입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쪽에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일본 정치인들을 놀라게 했는데 일본 측의 분석은 아마 코로나 사태로 내부에 상당한 혼란이 있기 때문에 군부를 다잡으면서 대외 긴장을 조성하는 것이 김정은의 통치에 도움이 된다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는데 군사적인 측면과 정치적인 측면이 한꺼번에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코로나 사태로 북중 국경 봉쇄가 벌써 2달째 되지 않았습니까? 북한 경제에도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북한 경제는 90%가 현재 유엔 안보리 제재 발동 이후에 중국 경제에 의존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한 30억 달러 정도의 무역 규모가 이제 북중 간에 이루어짐으로써 그것이 북한 경제의 어떤 라이프라인, 생명선이었는데 이게 이제 거의 5억 불 이하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변과 단동이 이제 북한과 중국 간에 물자가 오가는 창구인데 일단 1월 하순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병 이후에 완전히 인적 물적 차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가 들어오지를 못하고 또 수출을 하지 못하니까 북한 경제의 수입과 수출이 줄어들므로써 북한 경제가 거의 지금 숨을 쉬기가 어려운 정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네. 북한도 코로나19 관련 소식을 계속 보도하고 있는데 현재 북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여러 가지 추측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의 입장은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2,200명의 격리자만 있을 뿐이고 사망자는 없다. 그래서 확진자도 없고요. 과거에도 없고 현재에도 없고 아마 미래에도 없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요미우리 신문에서 북중 국경지대에 근무하는 군부대에서 100여 명의 사망자가 났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또 주한미군 사령부 측에서도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북한이 의무로 양으로 국제사회에 이런 마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산소호흡기 등 방역 물품을 요구하는 것으로 봐서는 북한도 상당한 정도의 확진자가 나면서 치료를 못 받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평양 종합병원 착공 소식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코로나19 속에서 북한은 의료 체계로 민심을 잡겠다는 계산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 평양 종합병원 보도가 지금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는 10월 10일 당창건 75주년 때까지 이제 완공을 하라고 지난 3월 17일 날 착공식에서 김정은이 직접 와서 삽질을 하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네. 일단 왜 이런 사진을 갑자기 코로나 때 나올까? 일단은 김정은의 발언은 북한 평양에조차도 이런 중증 환자를 치료할 전문 병원이 없다라는 판단하에서 이런 판단하에서 이제 병원을 짓는 데 이면에는 이제 코로나 사태로 민심이 흐려지면서 북한에서는 뭐 코로나가 확진 감염이 돼도 치료할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죽을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이제 민심이 흉흉해짐에 따라서 그런 것을 다스리면서 또 새로운 하나의 병원 건설로 북한이 보건의료 정책에 많은 관심을 쓰고 있다는 것을 인민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난주 G7 외교장관 회의에서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비핵화 협상 복귀를 촉구했어요. 근데 사실은 뭐 작년 10월에 스톡홀름에서 북한과 미국 간의 비핵화를 위한 실무 협상이 열렸습니다. 결렬이 됐습니다. 그리고 양측이 이제 연말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앞두고 기싸움을 벌였는데 북한이 이제 도발은 하지 않았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11월 재선을 위한 여러 가지 선거 운동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은 이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2월 말에 북한과 미국 간의 뭐 친서가 오간 소식이 전해졌는데 아무래도 이제 단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을 계속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두리 테이블로 끌어오는 것이 상당히 관리에 유리하다는 판단하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발언을 했습니다만은 뭐 북한을 유인할 만한 또 특별한 무슨 카드를 내놓지는 않았고요. 네. 총론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도쿄올림픽 1년 연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관계 뭐 공동 입장이라든지 또 한일관계 개선을 모색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국제 스포츠 행사가 줄줄이 지금 연기가 되고 있는데 가장 큰 이벤트였던 오는 7월에 도쿄올림픽이 1년 정도 연기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올림픽이라는 게 평화 이벤트이기 때문에 남북한이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화해와 화합 또 손을 잡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이것이 뭐 코로나 때문에 1년 정도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코로나 퇴치에 모든 인류가 총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의 어떤 화해 협력이라든가 교류 협력 어떤 이벤트 같은 것은 당분간은 찾아보기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국제 정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이후 정책인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네, 뭐 비포 애프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우한 폐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과 기싸움을 벌였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도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시진핑 주석과 이제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이 코로나 퇴치에 협력을 하기로 이제 합의를 봤습니다. 네. 또 G20 이제 정상회담이 화상으로 열렸고요. 사실은 뭐 2월까지만 해도 전 세계가 각자 도생, 각자 퇴치하는 그래서 각자 문을 이제 걸어 잡는 이제 그런 방식이었는데 조금 미국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이 기류의 변화가 생겨서 각자 도생도 하지만 또 국제사회가 협력해서 이 문제를 퇴치하는데 합의를 지금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난주 주한 미군에서 확진자들이 나왔어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네, 초유의 사태죠. 공중보건 비상사태라는 표현을 썼는데 일단 평택
기지에 확진자가 한 2사람 나왔고 그 네. 가족도 근무자까지 해서 한 10여 명 정도가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사령관 입장에서는 이게 큰 타격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공중보건 비관 사태라는 조치를 쓰면서 만약 이 예방 수칙을 어길 때는 1계급 강등이라는 초강력 조치를 이제 포스터를 통해서 이제 대회에 공개함으로써 규칙을 지킴으로써 격리를 유지하고 그럼으로써 군의 안전을 조치하는 초유의 사태로 지금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안정될 때까지 전 세계가 코로나19 퇴치에 힘을 모아야겠고 북한도 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구촌 교회가 혈액수급 위기 극복을 위한 헌혈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구세군 자선 냄비가 마스크 기부로 마음을 나누기 위해 다시 거리로 등장했습니다. 미국 개신교 최대 교단인 남침례회가 코로나19로 연차 총회를 취소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 헬렌 켈러 센터가 총선 당일 시청각 장애인에게 통역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다섯 번의 주일을 모두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3월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배당 예배를 준비하는 교회들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엇보다 철저한 방역과 스스로의 위생관리로 차질 없이 잘 준비하겠습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